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 흐린 날씨만큼 시장도 좀 흐렸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변수가 겹겹이 쌓이면서 지수는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오후 들어서 양지수 모두 낙폭을 축소한 점이 위안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불확실성 장세 대안이 될 수 있는 주도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만나보는 시간 투데이 한경 원픽입니다. 오늘 투데이 한경 원픽은 글로벌 금융시장 안개 속 안전지대는입니다. 예상보다 견조한 경제 지표와 들썩이는 물가에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에서는 이란이 예고했던 보복 공격에 실제로 나서면서 지정학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김성준 다올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악재가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경계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어떤 변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 제가 지속적으로 환율에 대한 경계감들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사실 국내 증시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일부 좀 편승한 측면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더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이 워낙에 좀 경쟁력이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일단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사이에서도 환율은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었죠. 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1,400원대보다 1,400원에 더 가까운 1,200원보다 그래서 1,380원대까지 지금 급증을 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 가지고 바로 다 이렇게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바로 확언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경계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 이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이제 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매매 향방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그동안에는 그래도 환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동안에도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어지기를 좀 희망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론 4월 수출입 동향, 4월 10일까지 수출입 동향을 봤을 때 수출은 종가하는 모습을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무역 적자도 20억 달러 정도 나와서 과거에 좋았던 그런 그 수출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금리가 또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 정책을 펼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계속해서 최근에 세수 감소 현상들 나타나고 있고 물가에 대한 부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확장 정책보다도 좀 긴축 기존에 있었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좀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어서 마치 좀 제 얼음판 위에 있는 느낌. 물론 아직은 좀 두터운 얼음판 위에 있기 때문에 당장에 깨질 염려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좀 경계는 해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을 짚어주셨고 외국인 수급의 추이를 봐야 하는데 이게 연속성 있는 매도일지 아니면은 다시 수급이 재개가 될지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불안은 하지만 또 이럴 때 그동안 비싸서 사지 못했던 걸 조금 담아가
볼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어떤 뉴스나 재료가 나왔을 때 반등의 기회로 포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이제 중동 정세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사실 어제 이란의 반격은 어떻게 보면 예견됐었던 반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겁니다. 오늘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이 그래도 강보합권을 꾸준히 유지를 해줬다라는 측면들 역시 이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난다면 사실 뭐 전쟁이야 과거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금 재차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눌렸었던 특히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종목군들이 재차 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이제 아무리 바이든과 이 네타냐후 그 총리 간의 통화를 통해서 확전을 억제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다시금 또 국제적 양상으로 계속해서 전개될 가능성을 분명히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안심할 만한 그런 정세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좀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또 염려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하는 그런 투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중동발 리스크에 유가는 $100 돌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유나 해운주 등이 오늘 상대적으로 약진을 보였는데요. 약세장 속에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예, 뭐 JP 모건에서 그랬죠. 8월 달, 9월 달쯤에 유가 $100를 전망을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낸 측면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르무즈가 이제 원유와 LNG의 한 20% 정도가 운송되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봉쇄는 역시 이제 유가를 좀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유가가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 정제 마진은 현재 $8 초반대에 위치해 있어서 8개월 내 최저치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가가 반등을 한다. 더 강세를 보인다면은 아마도 정제 마진도 따라서 반등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뭐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이 나쁘다고 해서 꼭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해운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초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처음 나타났었던 그 시기에 이 BDI가 3,300을 돌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기준에 1,729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12월 초에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금 빠르게 제자리를 왔고 오늘 조금 일부 반등했는데 그게 1,70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운주 쪽에서도 이 추가적인 이런 전황이 이렇게 악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BDI 지수는 크게 오르지 못했다는 측면도 우리는 감안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구실로 해서 중소형 해운주 그리고 이제 중소형 그 정유업체들 이런 것들이 좀 트레이딩의 구실로 어떻게 보면은 급등락을 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측면에서 움직였지만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확실성 장세가 이제 나타나면서 실적주로 관심이 더욱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정유와 해운주의 실적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정유업은 양호하다. 하지만 해운은 좀 중립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정제 마진은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가 강세가 나타나면은 일단 재고 가격에 재고 평가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유가 강세 시 정제 마진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업체별로 본다면은 S-오일이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내외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름의 좀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GS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다 보니까 온전하게 유가 강세를 전부 다 떠안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PBR 0.3 그리고 기본적으로 GS 칼텍스 정유가 이익 기여하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좀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유 쪽은 양호한데 이제 SK온이 이번 1분기에 이제 4천억대 영업 적자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는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유가 상승 시 함께 주목받는 조선주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한 듯 했지만 오후 들어 탄력이 다소 붙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적이나 수주 측면에서 조선주가 대안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조선업종 결과론적으로는 뭐 대안주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미 조선업은 턴어라운드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3년치 이상의 일감도 확보를 해서 안전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최근에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환율 부분도 역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달러 베이스로 그 수주를 하다 보니까 이 환율 상승은 올해 실적이 더 플러스가 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존재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유가가 또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발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유가 상승은 항상 조선주한테는 더 좋은 플러스의 효과를 보여왔다는 측면들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규제, 조선주 규제와 관련된 건데요. 미국 무역 대표부가 지금 현재 중국의 조선 해운 쪽 좀 조사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이달 말경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된다면은 또 이제 대중국 미국에서의 그 견제까지도 겸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은 조선업종은 충분히 불안한 시장에서의 대안주로서의 업종으로서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주 잔고도 넉넉하고 환율 상승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 불확실성 장세 속에 대안주로서의 매력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주 내에서 김성준 이사의 탑픽 종목 들어볼까요? 일단 뭐 제가 조선업종 중에서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기자재 쪽에서는 이제 한화엔진 두 종목을 이제 최선주로 갖고 왔는데요. 일단 삼성중공업이 지난 3월에 실적 발표, 부진한 실적 발표 나온 다음 날 그 10% 이상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소송이 있었죠. 근데 3,780억 배상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실적으로 반영을 시키면서 부진한 실적이 나왔고 다음 날 급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빅베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하지만 이것을 이제 가스공사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일부 회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서 실적에 향후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고 또 올해 수주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모잠비크 FLNG 같은 경우에도 단독 입찰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또 LNG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실적의 긍정적인 요소고요.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그 대부분 이제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화로 또 이제 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선가의 일정 부분을 엔진 가격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원달러 환율 상승의 간접적 수혜는 분명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그룹과의 이제 시너지, 뭐 R&D 부분들 그리고 또 같이 또 이제 계열사로서의 또 이제 수주도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측면들도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투데이 한경 원픽 오늘은 글로벌 금융시장 안개 속 안전지대는 이라는 주제로 김성수 이사의 탑픽,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화엔진까지 만나봤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 유지하면서 위기 속 기회 요소들 잘 공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우리 전문가분들이 본격적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포트에 참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오늘은 20대 여성 유리님이 주인공이신데요. 유리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자산 3,500만 원이고요. 주식 80%, 현금 20%의 비중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S, 탑코미디어, 덕산테코피아, 메리츠 금융지주 이렇게 총 6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덕산테코피아만 수익을 기록 중이네요.
네, 유리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강준영 와운의 파트너,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리님의 포트폴리오 총 6개 종목 중 4종목이 2차 전지주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특히 비중 1, 2위인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손실폭이 굉장히 크고요. 포트의 반전을 노릴 수 있는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요. 유리님의 포트에 대해서 두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두 전문가의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합니다.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포트에 참견 사연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40점을 주셨는데요. 낮은 점수의 가장 큰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하나 느낀 건 이전에는 투자 부분으로 좀 말씀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리님이 20대 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유행했던 옷을 지금 입지는 않겠죠? 네,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유행했던 종목들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유행이 지난 옷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예전에 그 옷 같은 경우도 비싸게 사면 옷을 잘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까지도 조금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타이밍이 전체적으로 다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유행할 때 그걸 이제 딱 취합을 해서 이제 옷 같은 경우도 많이 입으면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주식 같은 경우에도 처음 유행할 때 들어가는 게 좋은데 유행의 끝물에 들어가서 종목에 지금 끌려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좀 뒤늦은 매수가 좀 많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점수를 지금 50점, 60점을 드리려고 하다가 20대시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충격받고 다음에 수익 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40점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작년에 유행한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것도 끝물에 들어간 그 타이밍이 아쉽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병수 PB께서는 그래도 더 높은 60점을 주셨는데요. 40점 마이너스의 요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주식을 매매하셨기 때문에 50점 이상 점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작년에 말씀드린 유행한 것처럼 2차 전지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방금 강준혁 대표님께서는 아마 이 뒤에 매수할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혹시 막 급등하는 종목에 급하게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반대로 포스코홀딩스가 살짝 빠졌다가 좀 횡보할 때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포스코홀딩스가 급등하는 순간에 들어가셨거나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그런 순간에 들어가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좀 고가에 급하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좀 하시다가도 좀 급하게 매수하셔서 좀 상황이 이렇게 되신 게 아닐까라고 좀 의심하면서 점수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어찌됐든 매수 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박건 앵커가 오늘도 유리님과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답답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포트는 어떻게 좀 구성이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할 때 이제 비를 살짝 맞았는데 유리님도 우산 없이 빗속에 서 있는 기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트의 참견이 좀 큰 우산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리님 같은 경우는 플러스 줄 때 욕심내지 말자. 이걸 원칙으로 20% 이상 수익이 나면은 익절을 한다고 하셨고요. 종목은 단기 테마로 뜨거나 시장에서 핫한 종목 중에서 고르고 손절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자, 가장 포인트는 매수가 보면 이제 대부분 뒤늦게 따라 산 것 같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뭐냐? 손절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명수 PB. 유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이 가장 어렵다고 하셨는데 포트를 보면서 좀 고쳐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종목 두 개로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59만 원에 들어가셨는데 일단 수익 20%가 나면 익절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59만 원이 뭐 급등할 때 들어간 거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있었지만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20% 상승하면 72만 원이 넘어가야 20% 수익이 나는 건데 그때 상황에서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한번 70만 원을 넘을 수가 있었을까를 고려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90만 원대 들어가시게 됐는데 20% 수익이 날려면 109만 원이 넘어가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상승세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테마 속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호재성 기사를 보고 들어가시는 어떻게 보면 매매 타이밍이라든지 매매에 대한 접근성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0% 상승할 때 익절하겠다라는 매매 원칙이 있으셨을 때 과연 20%가 상승할 수 있었던 더 큰 원동력이 있었던 종목인지 고려하셨는지를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가격대이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주혁 대표님께서도 말씀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보시면서 이 방송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급하게 따라간 것 치고는 익절 기준이 너무 높다 이런 걸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리님께 포트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궁금한지도 여쭤봤는데요. 유리님의 궁금증 첫 번째는 마이너스가 심한 2차 전지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죠. 궁금증에서 유리님의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좀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플럭스를 기록 중인 덕산테코피아 그리고 손실률이 가장 적은 메리츠 금융지주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또 반도체주와 장기 투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이제 유리님의 궁금증부터 하나씩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주 얘기부터 해볼까요? 첫 질문이신데 이제 마이너스가 심한 2차 전지주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비중이 큰 두 종목 손실률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매수 시점을 봤을 때 유리님이 2차 전지주를 매수한 것에 있어서 가장 크게 실수한 부분이 어딜까요, 파트너님? 일단 물타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폭도 크고 비중도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20대시라고 하시니까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제 20대시면 남자친구들 이렇게 사귀잖아요. 사귀는데 이 남자친구가 밥도 사달라 그러고 뭐 술도 사달라 그러고 여행비면 여행비도 네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지도 사달라 그러고 막 이러면 마음속에 계속 만나야 되나요? 안 만나야 되나요? 안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사준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계속 만난다. 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유리님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마이너스를 지금 많이 주고 있고 원래는 남자친구를 처음 사귈 때도 만나면은 좋아질 것 같아서 이제 사귀는 거지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사귀는 건 아닌 것처럼 주식도 처음 살 때는 이 종목이 내 자산에 플러스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이너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을 매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은 이 종목이 밥 사다라 술 사다라 여행비도 네가 내라 뭐 이런 식의 분위기로 손실을 계속해서 입히게 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팔지 못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는 거하고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 종목은 조금 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 트레이딩을 하실 때 미리 이걸 생각을 한번 하세요. 종목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잘못되면 나는 뭐 50만 원을 잃고 이 종목의 게임을 끝내겠다. 30만 원을 잃고 게임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이 손절의 금액, 손절 부분을 금액으로 정하시고 난 다음에 트레이딩을 하시면 손절하기에도 좀 쉬울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생활하고 같이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퍼센티지, 손절의 퍼센티지가 높아서 끌려가다 보면 이게 손실의 퍼센티지는 더 커지고 종목은 더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손실이 크다라고 해서 정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른 곳에서 얻을 기회 비용보다 이제 들어간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물 타고 버티고 한 게 가장 크게 잘못된 점이 아닐까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저 가격대가 유리님뿐 아니라 많이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도 꽤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50% 가까이 지금 손실률이 난 상황에서 매도가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 투자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기다려보는 거는 좀 어떨까요? 기다리면 한 1, 2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지금의 상태로. 근데 시장 안에서 작년에 2차 전지를 바라보던 시각이 지금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옷을 작년에 유행하던 옷으로 지금 아직은 입고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게 작년 유행이 2차 전지라면 올해 유행은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도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또 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고요. 시장 안에서 투자 의견이 바뀌고 있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시장 안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 전선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도 지금 매기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손절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어떻게 한번 더 불려볼까를 고민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님이 이제 그나마 수익권에 있는 게 바로 덕산테코피아 그리고 손실률이 적은 메리츠 금융주주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비중을 늘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김명수 PB, 이 덕산테코피아 현재 유일한 그 수익권에 있는 종목인데요.
매도가 답일까요? 아니면은 유리님의 생각처럼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덕산테크코피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쪽 여파도 있을 거고 아니면 2차 전지 쪽 여파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덕산 일렉테라라는 이제 수직 계열화 생산을 위한 설립한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2차 전지 전해액 쪽 관련된 종목인데 지난해 11월에 양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전해액 관심 속에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던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덕산테크코피아가 지금 당장 매수하신 이후부터는 조금 수익을 좀 지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액 뭐 용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반도체 제조 공정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소재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조금 더 까다로웠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시장에는 조금 진입이 수월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가 괜찮은지를 한번 살펴보실 때에는 다른 전해액 업체라든지 2차 전지 업종들의 추가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덕산테크코피아 얘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2차 밸류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자회사인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 쪽에서 배당이 굉장히 많이 받는 금융지주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6,400억 가량의 이제 자사주 소각까지도 있을 정도로 주주 친화적인 상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작년 이제 2023년 영업이익이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3%가량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총 자산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유리님께서 보유하신 종목 중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에도 맞고 시황에도 맞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이 뭐 총선이 물론 지나긴 했지만 밸류업 프로그램 이 자체가 끝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뭐 이야기라든지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이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속되는 이런 기사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금리와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금융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리츠 금융지주만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메리츠 금융지주를 비롯해서 이런 금융 업종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고려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메리츠 금융지주는 추매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근데 종목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메리츠 금융지주만을 보시기보다는 금융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좀 고배당 ETF라든지 이런 배당 쪽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담고 싶은데 다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어떤 것을 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준혁 파트너께서도 올해 유행이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주를 담아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아까 이제 그 투자 원칙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판다 이게 있었는데 많이 오른 종목이 20% 올라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우리 그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생각 분의 입장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중에 하나 그냥 조율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시장 안에서는 HBM이라든지 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보다 오늘 이제 주가 오르고 있는 부분을 보면 레거시 반도체 부분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장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테스라든지 동진 셈캠이라든지 네페스 같은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이제 또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보자면 이제 또 그들 종목을 보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반도체도 예전에 2차 전지의 7월 달하고 저는 좀 비슷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좀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로 그냥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강준혁 파트너가 보는 반도체 최선호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맞나요?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에이, 다 아는 종목 한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요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리드프레임이라든지 뭐 솔리드볼이라든지 하는 관련된 종목으로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해서도 시장 안에서 좀 숨은 종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삼성전자가 오늘 뭐 주가가 최근 들어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서 리노공업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가장 빠르게 슈팅하는 종목을 리스크 있게 가져간다면 리노공업이 저한테는 최우선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20%의 업사이드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이제 종목들을 보면 눌릴 때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52주 신고가 부분을 안정적으로 조정받고 튀는 종목은 20% 이상은 뭐 일주일, 2주일 내에도 한번 시원하게 뽑아내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단지 하시기 위해서는 좀 사고 팔고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좀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도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6개월 이상 현재 시점에서 들고 간다면 어떤 종목군을 담는 게 유리할까요? 네, 방금 유리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손실을 조금 견디기 좀 어려워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럴 때 가장 좋은 점은 성장주보다는 배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을 좀 살펴보실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올해 수익률 상위권 이제 ETF를 좀 봤을 때 보시면은 타이거에서 나오는 이제 은행 고배당 플러스도 한 30%가량 수익이 나게 됐고 나머지 배당주들이 다 한 분기 동안 한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주가 확 오르면서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가치 평가 쪽 저 PBR주가 많이 올랐다가 조금 많이 시들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 금리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셨을 때 금리가 쉽게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를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아마 배당 쪽 많이 주는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을 좀 찾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ETF 쪽으로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만약에 들고 가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ETF로 조금씩 이런 주가의 변동성을 좀 최소화하시고 수익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시는 것도 어떠실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리님 입장에서 현재 6개월 이상 장기로 들고 간다면은 성장주보다는 좀 배당 쪽 그리고 ETF 쪽 알아보는 게 더 좋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유리님께서 이렇게 직접 주신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 참견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강준혁 파트너 포트의 참견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LG생활건강, 파라다이스는 이제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뺐습니다. 일단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제조업 지수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강 소비량 자체가 하는 부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조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수주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점도 우리가 감안을 일단 해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제철 쪽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 쪽으로 옮겨가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관련된 부분에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도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생활건강 쪽으로 옮겨보는 것도 좀 중기적으로 그냥 편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수익 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배당 시즌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적이 계속 좀 부진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못 갔던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서울 사신다면은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광장시장만 나가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될 건데 이러한 부분에 중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인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카지노의 드롭 액수 자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파라다이스가 올해는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일단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 확보에 있는 부분은 일단 시장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 부분에서 턴할 때 강한 주도 섹터를 잡기 위해서 일단 현금 확보를 해놓으시고, 지금 드린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6개월 이상 그냥 홀딩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준혁 파트너는 세 종목은 교체하고 LS는 홀딩하고 그리고 탑코미디어, 덕산테코피아는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의 포트의 참견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S 홀딩 의견 주셨고요. 탑코미디어, 덕산테코피아는 비중 축소,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홀딩. 자, 이런 의견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포스코홀딩스는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 업종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본편적으로는 철강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물론 지금 마이너스가 좀 많지만 아직은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찾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들이 좀 접근이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어차피 거래 정지 상태이기도 하지만 거래가 재개된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좀 2차 전지 긍정적인 기사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비중 축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 종목들은 이 종목들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지금 고객님의 성향상 아마 주가가 좀 부담스럽거나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조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부터 조금 차근차근 조금 기사를 좀 읽어 보신다면은, 지금 특히 이제 지난해까지는 거의 연말에 배당을 많이 나왔지만 요 올해부터 작년 말부터는 분기별로 배당을 주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황과 함께 살펴보시면서 배당 쪽 종목도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한 포트의 참견까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포트의 최종 참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준혁 파트너는 시장의 흐름을 타라라고 남겨주셨고, 김병수 PB께서는 배당 수익도 수익입니다라고 최종 참견을 남겨주셨네요. 네, 그러면 우리 강준혁 파트너부터 포트의 최종 참견 시장의 흐름을 타라, 최종 참견을 시장의 흐름을 타라로 주셨습니다. 네. 자, 어떻게 좀 흐름을 타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그냥 시장의 흐름을 타라 그러면은 굉장히 감이 안 오죠. 이것도 이제 지금 20대인 점을 감안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면은 여름에 원피스가 어떤 게 유행이다, 청바지가 어떤 게 유행이다, 굉장히 얘기들이 많은데 아마 이제 경험상으로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여름이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여름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패턴의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팔리는 한 패턴이 나오면 모든 브랜드가 그것만 팝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의 흐름 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어떤 업종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시장이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딱 턴할 때는 딱 한 업종으로만 이제 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 주 지금 후반 혹은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반등할 때 가장 강한 종목으로 한번 올라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명수 PB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배당 수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객께서 6개월 이상 보유할 만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6개월 지나면 10월,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라는 기사가 나올 수가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당주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지금부터 좀 주가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은 배당주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유리님 오늘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자, 두 분의 포트의 참견 잘 참고하셔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리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그리고 궁금한 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함께해 주십시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가장 강하게 오르는 종목은 성안입니다. 성안이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신세계건설이 6%대 강세, 신한알파리츠가 3%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10개 종목 중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량이 미비한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화인 베스틸 정도가 2,000주의 거래량과 함께 3%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확인해 보시죠. 가장 강하게 오르는 건 라닉스가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입니다. 라닉스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이 시각 현재 2만 주 넘는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메가스터디 교육이 9%대 강세를 보이는 점, 루멘스가 9%대 상승, 미코바이오메드도 6%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밀리는 종목은 THN입니다. 2%대 내림세 보이면서 3,54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DI가 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강했던 섹터들이 시간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석유주가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는 한국석유가 1%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과 영국의 러시아산 비철금속을 금지한다는 소식에 알루미늄주도 강세를 보였는데 조일 알미늄도 시간에서 1%대 내림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강하게 밀리는 종목은 엔젠이네요. 엔젠이 3%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큐로컴이 3%, B2N이나 바이오솔루션단에서도 2%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육주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네요. 1.8% 하락하면서 꿈비가 7,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 먼저 함께 확인해 보시죠. 5위는 센즈랩이 자리했습니다. 센즈랩은 최근 MS와 차세대 AI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협력 사실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오늘 정규장에서는 13%,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여줬고 시간에서도 5만 주 넘는 거래량과 함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워트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7%대 상승 마감했고요. 시간에서도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일장까지 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가 그 텍사스주의 테일러시에 현재 그 파운드리 공정 대략 한 23조 원 규모의 그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외신에 따르면 이번 주 내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 확대하는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텍사스주 내에 AI 관련된 첨단 패키징 그리고 R&D 센터를 건립할 것이다라고 해서 기사에 따르면은 대략 한 4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에 달하는 거대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금일 테일러시 관련 투자 관련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장중에도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뭐 JMB 같은 경우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워터와 같은 회사들 그리고 뭐 SNS텍 그런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오후장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금주내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그래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차원에서의 관심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관련주들 동향들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위도 열어보겠습니다. 3위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부품 업체인데요. 정규장에서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3시부터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4%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못다한 상승을 시간외에서 하듯 현재 26만 주의 거래량과 함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위는 캠트로닉스입니다. 최근 유리기판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에서는 반등하면서 2%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시간 내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래도 나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내일장에 지수 반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또 최근에 가장 좀 핫하게 올랐었던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최근 급등 후에 일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뭐 캠트로닉스뿐만 아니라 뭐 HP테크와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시간 내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내일장 좀 관련
그런 섹터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그 TGV 공정 관련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 그 제조에 있어야 핵심 공정인 만큼 동사의 이런 가능성, 물론 당장 유리기판은 사실 앞으로 이제 한 2년 정도 후 본격적으로 시장을 열리겠습니다만은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빅테크 업체들도 이쪽으로 많이 지금 선회를 하고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로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오늘 캠트로닉스가 가장 좀 강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내일장 한번 주목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위에 위치한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망의 1위까지 함께 열어보시죠. 1위는 모아 데이터입니다. 대표적인 의료 AI 관련주로 오늘 정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매물을 덜어내면서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는 20만 주 거래량 터지면서 이 시각 현재 5%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5위부터 1위까지 김성준 다울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미리 보는 주도주 내일장 원어원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원어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 내일장 원어원 삼성 E&A고요. 자, 그리고 강준혁 김병수 PB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강준혁 파트너 원어원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E&A 가지고 오셨는데 원픽 포인트 알아볼까요? 예, 일단은 삼성 E&A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로 봤을 때 전력이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여기에 일단 포인트를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반등하고 있는 지금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목표 설정도 좀 같이 해주실까요? 예, 사실 이제 이쪽 부분은 사우디에서 이제 가스 프로젝트 수주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인도에서 전기 부족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석탄 기반의 화력 발전, 화공 부분에 대한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삼성 E&A의 경우에는 화공 수주 불안 해소도 어느 정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수준 자체가 이전에 실적 부진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지금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적으로 보자면 한 3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23,9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3만 원이고요. 손절가 23,950원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김병수 PB 내일장 원어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오늘 선택을 좀 해주셨는데 투데이 원픽에서도 이제 김성준 이사가 최선호주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김병수 PB가 볼 때 삼성중공업 매력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올해 아마 조선 업종이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번 정도 올랐다 내려가는 모습 보였는데 그중 가장 큰 게 이제 고마진 LNG선 비중이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해 수주 목표였던 97억 달러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 두 가지를 보시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4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기간 수급 흐름도 이제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가격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9,000원대 좀 나왔다가 살짝 내려서 전고점 다시 건드리는 모습인데 이 이유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본다면은 24년 1분기 현재 이제 올해 수주 목표인 97억 달러의 40%를 조금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이 한 2조 3천억 가량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8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한 300% 이상 상승한다라는 기대도 있고 특히 이 LNG선 모잠비크와 아랍에미리트 쪽 LNG선에서 수주 경쟁이 지금 붙어 있는데 올해 수주 목표였던 97억 달러는 무난히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LNG 시선 건조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비중 확대와 함께 후판 이제 철강이죠. 후판 쪽 가격도 안정화가 되게 되면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에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LNG선 비중을 조금 말씀을 드려봐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LNG선 비중이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였는데 올해 60%대를 넘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9,060원 다시 한번 전고점을 건드리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뭐 만 원이 넘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섣부를 수 있지만 전고점을 지금 2번 정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이후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시선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원어원 강준혁 파트너 삼성 E&A 그리고 김병수 PB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증시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를 반영하면서 대부분 하락 중인 가운데 상해지수와 선전지수, 본토지수가 오늘 선전에 성공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1%, 선전도 1% 강세 마감에 성공했고요. 하지만 이 시각 현재 항생지수가 0.7% 소폭의 하락세 받으면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구형을 신형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2구 환신 정책의 세부안이 나온 건데요. 연초에 반짝했던 소비가 다시금 주춤하자 경기 회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고차와 가전의 교체를 지원해주고 헌집을 바꿔주거나 반값 주택도 공급하는 등 특히 부동산 살리기에 안간힘 쓰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에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일 오전에 발표됩니다. 내일 중국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과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지표까지 공개되니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닥스 지수가 0.7%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 갸크 지수도 오늘 빨간불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익이었습니다. 투데이 환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